포항시와 경주시가 힘을 모아 두 도시의 젖줄인 형산강 정화 활동을 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청에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천북면의 한 공터에 산업 폐기물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어 환경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와 경주시가 양도시의 젖줄인 형산강에서 4년째 품앗이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새마을 회원들은 이달 말 불빛 축제가 열리는 형산강 하류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우호도 다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 새마을 지도자 500여 명이 형산 큰다리에서 유용 미생물인 EM 원액을 강물에 뿌리고 있습니다. 각종 미생물은 강물을 정화합니다. 이어 새마을 회원들은 하류 바다 쪽으로 흩어져 강물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건져냅니다. 형산강 살리기 정화 활동은 2016년 민간 차원에서 시작해 4년째 양도시를 번갈아가며 이제는 운동으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또 해오름 동맹 이와 같은 연대를 통해서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두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처럼 하나의 강을 사이좋게 사용해야 하는 포항시와 경주시는 공동 운명체, 강 보호가 남의 일일 수는 없습니다. 53km의 형산강을 젖줄로 해서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형산강이 없었다면 오늘의 포항 또 신라의 찬란한 문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빛 축제 행사장을 치우고 돌아오는 회원들의 마음은 개운합니다. 불빛 축제를 위해서 새마을에서 청소를 오늘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쓰레기가 좀 빈병부터 해가지고 피트병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형산강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강에서 사라진 폐수 방류가 버젓이 자행되는가 하면 곳곳에 농산 폐기물 투기와 불법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하류 포항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약속했습니다. 내년에는 시 경계에서 경주 시내까지 대대적인 청소를 벌일 계획이어서 두 도시가 상호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올 추석부터 스마트폰으로 포항 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합니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와 모바일 포항 사랑 상품권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폰 앱으로 포항 사랑 상품권을 사서 QR코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폐공사는 해킹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 보안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20에서 30%나 되는 학교도 이젠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한국어인데 교육청이 맞춤형 교육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초등학교 한글 교육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다문화 가정 자녀들입니다. 이 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160여 명, 전교생의 32%에 이르고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온 러시아계 고려인 3, 4세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열학급을 편성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워낙 수준이 다양하다 보니까 초급, 중급, 고급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하루 2시간 한국어 수업을 하고 나머지 수업은 우리나라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을 느꼈던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불편하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걔네들의 문화, 언어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사귀어 보니까 그 나라 친구들이랑 저희 나라 친구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도내 다문화 학생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1,800여 명에서 2015년 5,400여 명, 그리고 현재 전체 학생의 3.4%인 9,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위해 내년에 경주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건립해 8학급 120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학생 중에는 중도 입국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와 학부모 모임 등을 활성화시켜 이들의 적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선거구 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의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해 2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84세인 이 전 의원은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경주의 한 산업단지 인근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야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고 경주시는 현장을 확인한 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천북면의 한 산업단지 인근 공터입니다. 각종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등 산업 폐기물 등도 한데 섞여 있습니다. 폐기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제 장마철이 온다면은 이거 뭐 침출수며 분진이며 이걸 뭐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할 건지 7월 안에 지금 일어날 이 환경오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폐기물을 쌓아둔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해 불법 야적한 폐기물을 확인한 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폐기물 지금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자를 찾아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조치 명령을 그렇게 내릴 예정입니다. 또 경주시는 폐기물을 보내주고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처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의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9일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제보 내용은 경주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시민 생활 불편 사항, 개선 사항 등이며 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제보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이달 말까지 의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시민 제보를 접수합니다. 영국 왕실이 대를 이어 안동을 찾았습니다. 안동시는 영국 왕실의 길, 일명 로열웨이를 만들어 국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20년 전 가장 한국적인 곳을 보고 싶다며 안동을 찾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매년 해외 국가 한 곳만 가기 때문에 방문은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왕자가 다시 안동을 찾으면서 안동은 영국 왕실 2대가 찾은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지역 자체가 문화의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권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앤드류 왕자가 하회마을과 봉정사, 유교 책판 등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도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앤드류 왕자의 방문을 기념하며 영국 왕실이 지나간 길, 일명 로열웨이 곳곳을 축제의 장으로 꾸몄습니다. 봉정사에서는 국화차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열리고 하회마을에서는 전통 혼례 재현과 남사당 놀이 등 공연이 15일까지 풍성하게 열립니다. 영국 왕실의 대를 이은 방문으로 관광 제도약의 전기를 맞은 안동. 1000만 관광 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남은 과제는 안동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방향 와촌터널 인근에서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식자재를 싣고 있던 트럭이 모두 타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일 동부청사 개청 측을 갖고 공식적인 동부청사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옛 포항 용웅중학교터에 자리 잡은 경북 동부청사에는 포항 테크노파크 건물에 입주해 근무하던 경북 환동의 지역본부 직원 120명이 옮겨오게 되며 연말에는 도 산하기관인 독도재단 직원 10여 명이 추가로 동부청사로 이사해 근무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 북구 흥협 이인리에 포항 경제자유구역에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동부청사 정식 건물을 짓고 있으며 용웅중 동부청사는 새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약 3년간 임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두호와 북송, 옥명, 구정 4개 공원이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 공공비축 대상에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토지비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대상지를 먼저 사들이면 포항시가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갚는 제도로 최근 국토부는 경북 6곳을 포함해 전국 37곳을 공공토지 비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105만 제곱미터 면적의 공원을 보전하게 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 햇빛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다 한때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일주일째 지속되던 건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이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으로는 다시 낮더위도 찾아왔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에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곳곳으로는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뜨거운 햇빛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습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수십 분 안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인데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다소 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사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전문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산사태 취약 지역 4,500곳을 점검하는 한편 산사태 사전 예방에 나섭니다.